안녕하세요. 데이빗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오늘도 오리온 오토바디의 데이빗리 사장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왜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요? 아니, 비가 아니라 한국에서 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귀하신 분이요? 제가 이제 고미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고미술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이름을 제가 얘기할 수는 밝힐 수는 없는데 네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에서 거의 최고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뭐 학자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수집하셔서 파신 그 거상이죠, 거상. 그러니까 한국 작품들, 한국 고미술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작품들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연락 와서. 그럼 우리 데이빗리 사장님도 한국 고미술 서양화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은 저 고미술로 시작했죠. 한국과 우리 그래요? 문화재,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를 구해야 돼요? 우리 아이덴티티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문화재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지금 혹시 사장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옛날에 그 민화라고 하잖아요. 있죠. 그런 거 산수화 이런 것들? 그날 와서 그 한 분은 저 고미술 평론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유 선생이라고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민화 그거 보더니만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아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근데 이게 뭔 얘기했어? 이거 아마 궁중화가가 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화원에서 그린 거다. 그리고 이 재질이나 기법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이건 화원에서 그린 게 정확하다. 그럼 그게 몇백 년 된 한 그림일 400년, 거 한 350년 정도 됐겠죠. 300년. 근데 저는 제가 자세히 보지를 않았는데 그게 송악도라는 건데 옆에 괴석이 있더라고요. 송악도요? 송악, 소나무하고 학. 그게 이제 그걸 집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가족이 화목하고 오래 산다고 그러죠. 맞아. 옛날 우리 한국 미술의 그림에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괴석이 그래서 보니까 괴석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괴석은 뭐죠? 괴상한 바위. 그 송악도의 괴석이 옆에 이제 그 소나무처럼 있는데 그게 괴석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캐치를 못했었는데 그분이 맞아 괴석인 거야. 네네. 저는 괴석이 그렸을 거라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럼 그 괴석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건가요?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추측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 가지고 없이 제가 모르는 거 추측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단지 괴석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작품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고려 시대 때 수렵도예요. 이분이 깜짝 그것 때문에 이분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림 중에 그 고려 시대 수렵도가 고려 시대에 있는 거예요. 만든 수렵도죠. 왜냐하면 중국 전문가가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제 수장고에 가서 제 작품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따로 있거든요. 그 자택 안에요? 아니면 아니요 바깥에 갤러리 아니요 이제 뭐 그런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더니만 저는 이제 우선은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유명한 옥션이죠. 유명한 옥션 스페셜리스트한테 이거 중국 거지, 니네 거지 딱 하니까 no 이러더라고요. 그럼 no. 순수. 그래서 왜 why not?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 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산수 이렇게 안 그려요. 그럼 중국 미술하고 한국 미술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법의 차이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쉽게 보면 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쌀밥 먹고 그 사람은 짜장면 먹잖아요, 그죠? 실제 짜장면 그림에서 봤을 때 그림에서도 그런 풍습의 차이가 있어요. 그림에서도요. 당연하죠. 저는 뭐 당연히 그건 저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게 관심도 없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저는 저번에도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문화재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슬픈 얘기인데 이렇게 보내도 뭐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연대 뭐 사학자들한테 미술 우리 연대는 미대가 없으니까 사학과 교수들한테 보내도 뭐 미술을 전공 안 했으니까 몰라. 이거 중국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 갓. 왜냐면 원나라 시대 때 몽고가
고려를 침공하면서 모든 수렵도는 그 복장식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수렵도는 조선시대 때 수렵도도 원나라 복장을 입은 게 많아. 변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우리는 이게 중국 거다, 몽골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중국도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오랑캐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랑캐 모습을 한 머리에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항상 수렵도는 묶은 머리? 예, 한국은 그 조선시대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렵.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추측하는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 같은 것도 수렵도도 변발을 하고 몽고족 옷이에요. 그대로 옷이에요. 근데 그게 공민왕이 그렸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 사이즈가 24cm, 21cm 조금해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잘려져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게 국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수렵도라고 하면 어떤 그림인지 헌팅하는 거죠. 말 타고 헌팅하는 건데 거기에 그걸 보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냐면 그게 중요해요. 고 미술사가들은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의 복장 그리고 거기에 활 모습이나 그 화살 총 모습 그러니까 무기를 뭐 이런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 가지고 우리가 연구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점을 갖고 있는데 무지하게 이거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미술사적으로도 엄청난 건데 이분이 이제 사진을 보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보러 사장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 맞다. 내가 찾던 거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제 골동품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유명하신 분이죠. 아버님도 그분의 아버님도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도 그래서 2대째 하는 건 유명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definitely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그 실제로 그 한국의 풍물 시장이라는데 가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다 모작이죠. 모작이에요? 거의 다 모작이겠죠. 뭐 무슨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몇백만 원 호가하는 것도 있고 뭐 모작들이 많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만이 볼 수 안목으로 안목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안목으로 한 7-80%는 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림 같은 경우는 안목으로 많이 이제 구분할 수 있지만 도자기 같은 거는 솔직히 안목으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그 유조품 만드는 게 발달돼 가지고 도자기는 솔직히 겁이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를 할지라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이신 전문가도 거죠?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민이 사장님도 이렇게 그 수집하면서 옥션 거래도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실수담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실수한 거를 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실수담이 가짜를 산 거죠. 모르고 어떤 거였는데요? 뭐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성격 탓인데 저건 그걸 사면은 제가 뭐 짜증내고 뭐 슬퍼하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가방끈이 짧구나. 저는 그냥 근데 그 거액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욕심이에요. 그걸 대신 더 싸게는 샀겠죠. 그래서 싸게 사면 좋은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거 배웠고 저는 그거 사면은 내가 공부가 짧구나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 문화원 가든 도서관을 가든 인터넷 들어가든 뭐더라 엄청 공부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는 건가 봐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가짜 그림 산 것 때문에 가짜 도자기 산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저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이제 그분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저하고 참 그 옆에 이제 그 USC 교수하는 이제 후배 이제 와서 같이 이제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거든요. 인사동 그 우리 그 미술 고대 미술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형이 얘기했던 얘기가 그대로 저분이 얘기하시더라 이거에서 그래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야. 뭐 하여튼 무지하게 재밌어요. 뭐 영화 스토리예요. 근데 그 영화 스토리 어떻게 말씀 나오신 김에 한번 좀 들려봐 주실 수 있으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그 어느 족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저 붓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조선 시대 아니요. 그렇죠. 최근에. 근데 이분이 집에다가 뭐 누가 이제 자기
삼촌이 이제 줬다고 한 40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저 봐달라고. 감정 좀 해달라. 저는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한눈에 아셨어요. 보기에도 한 40년밖에 안 된 거. 유리를 뜯어야 알아요. 뜯어서 유리를 딱 뜯으니까 돋보기를 묵으로 한 봐야 돼요? 그냥 묵으로 한 거는 스며들면은 좀 지나면 유리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빼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를 좀 빼자. 네. 근데 이제 유리 안 보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특수한 그거로 이제 이렇게 봤더니만 이거는 아니에요. 프린트한 거예요. 심지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프린트를 한 거라고요? 그분은 프린트한 걸 갖고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40년 동안 벽에 집 거실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 카피본을 걸어놓은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근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재촉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알고 싶나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그럼 뜯죠. 네. 먹은 그 환자에다 즉 먹을 그으면 어때요? 네. 번지잖아요. 번지면 밑에 베이죠, 그죠? 네네네. 근데 프린트는 밑에는 찍히는 방식이니까 밑에는 안 베기죠. 네, 그렇겠죠. 간단하죠. 네. 그걸 딱 뜯으니까 뒤를 보니까 베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프린트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걸 식별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같이 이제. 근데 유리가 있고 유리가 이렇게 딱 됐으면 식별하기 힘들죠. 왜냐면 유리를 뺐을 때. 그렇죠. 뒷면을 보면 보고.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배웠네요. 네. 네. 뒷면을 딱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서예가나 유명한 서예에서 요즘 많이 흔한 게 김재준 선생이나 김영산 선생 이런 분들 뭐 아니면 안중근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서예 그거 많이 갖고 오거든요. 네네. 그건 당연히 뜯어봐야죠. 편하죠. 그게 뜯어보면 그게 베겼나 안 베겼나.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그렇죠. 간단하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뒷면을 꼭 확인해 보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스며들었는지 인사동에서 이제 유명한 얘기도 좋은 그림이 왔는데 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몰라. 이 작가에 대해서 몰라요. 수묵하게 그냥 그러면 한지니까 한지는 뭐예요? 계속 이렇게 번지잖아요. 종이 그거를 계속 만들 때 그죠? 겹으로 겹치고. 계속 하잖아요. 그 겹을 벗겨요. 반을. 그게 벗겨지나요? 벗겨지죠. 어떻게 그냥 기술적으로 벗기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이니까. 벗기면 어떻게 해요? 네. 벗기는 그 안쪽 또 먹이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벗긴 반대쪽에도 먹이 스며들었을 거고. 네네. 그걸 배접해서 주고 오리지널은 딴 사람이 가져고.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진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반 정도는 반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백인 건데 그거를 백인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 반반 가져간 게 안 되는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식한 발언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여튼 재밌는 얘기. 저희가 볼 때는 무슨 재미있지만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근데 아니, 저 같으면 이제 반을 찢었으니까 반이구나, 반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 많이 했고, 근데 그분이 가장 저는 좋았던 게 수렵도죠. 수렵도인데 뭐. 근데 그 수렵도라는 거는 진품은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지 않나요? 오리지널은? 한국에 지금 수렵도는 딱 두 점이 있어요. 한국에 국내에. 공민왕이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적이 했던 거 딱 두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나? 뮤지엄에 있죠? 한국에? 그렇죠. 한국 중앙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어느 박물관인지 모르겠어요. 뭐 대학교인지 어디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그림 중에 이 충화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그 색감이 곱고 너무 아름답고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실로 예전에 조선에 이렇게 실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실에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숫뜨는 십자수처럼 하는 그런 거 같은 건데 이게 그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진품들이 있는 거, 진품 가품. 그게 이제 그 벌레들 그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꽃하고 나비 뭐 이런 거. 그걸 충화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쁘죠. 네. 그분 작가 내가 이름이 네. 그 충화도라는 것도 만약에 내가 구입을 해놓으면 그게 어떤 값어치가 있다던가 아니면 작품을 소장 봐야죠. 가치가 그것도
작품성을 봐야죠. 따라서 예, 작품성을 봐야죠. 오래된 예. 것일수록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오래됐다고 좋은 거는 작품성이 있어야죠. 네. 작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수렵도는 뭐 딴 게 아니라 역사성이죠. 네. 고려 시대 때 그거는 뭐 유물 수준이죠. 하여튼 이분도 뭐 네. 제가 그건 뭐 다른 곳에다 잘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그분한테 파시진 않으셨고 갖고 계세요. 그분이 뭐 저한테 오파가 왔는데 저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시던가요? 아니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시던가요? 그분이 마음에 안 드시던가요? 저는 아니요, 저는 그냥 네.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품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는데 저 인품적으로 일본에 있는 그 도자기나 이런 거를 일부러 자기 가서 사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멀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 그림을 어떻게든 이제 소장하시고 싶어서 오신 그렇죠.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은 네. 제가 갖고 있는 소장한 문화재들이 한국으로 가면 저도 좋죠. 네. 근데 왜 안 파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도 공감을 적극적으로 뭐 100% 공감하는 건데. 네네. 제 가족이에요. 그 그림은 제 가족이기 때문에 제 가족을 딴 데로 입양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사는데 지금 다 서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어떻게 입양을 보내겠어요. 진정한 수집가시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도 언젠가 저 가면 오케이. 다시 오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와서 인정해줬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갖고 있던 제가 생각했던 제가 공부했던 것들 제가 비록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많은 데이터 자료를 보면서 공부했죠. 책을 보면서 공부했지만은 공부한 것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제일 기뻐한 게 제 와이프였어요. 그리고 우리 김 교수하고 이제 술 한잔 자주 하거든요. 이런저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친구는 IT 컴퓨터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지만 우리 문화재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막 얘기하다가 형이 드디어 프루브가 다 됐다. 20년 했던 거, 20년 한 거 다 프루브 됐다. 한국 미술과에 대한 형은 이제는 전문가다. 그럼 그 사모님과 그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그림에 지금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수렵도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고 기뻐한 거고 또 제가 20년 아니요 그거보다도 언젠가 팔겠죠. 저도 돈 싫어하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가장 가장 보람 있는 거는 제가 모아놨다는 게 정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그게 가장 기쁜 그게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뻤죠. 한인타운에서 제가 비록 지금도 고미술이나 이런 거 도자기나 뭐 이런 거면 저한테 감정 오거든요. 여기 어느 땐 제가 좀 망설이기는 했는데 이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때 팔자고 갖고 아니요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름 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정말 됐구나. 그래서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고미술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한 십몇 년 뭐 지금도 계속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현대 미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이제 현대 미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양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저 같은 이제 초보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좀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게 일단은 난감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데빈리 사장님하고 이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그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을 때 그래도 좀 저도 이제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또 이게 연관성이 없으면 또 이렇게 관심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다시 그 미술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근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저 같은 분들도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요.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시작하지? 가장 좋은 방법. 첫째 끈기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무슨 돈 좀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사장 뭐
좀 좋은 그림 좀 구해줘 그래요. 그러면 뭘 구해줘요? 그럼 한 10만 불짜리 이렇게 줄 테니까 네. 한 6개월에 한 20만 불. 컨셉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그런 사람들 오면요 그냥 나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저같이 교양 있는 순수하게 순수하게 미술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 역사를 먼저 공부해라라든지 아니면 뮤지엄에 가서 그림을 많이 봐라라든지 그게 최우선이에요. 아니면 뭐 서양화보다는 동양화를 먼저 시작해라 아니면 모던 미술을 먼저 시작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언을 바라는 그렇죠. 거죠. 네. 변함없는 거는 네. 그림 보는 안목을 기울려면요 네. 좋은 그림을 많이 보는 게 최고예요. 일단 많이 봐라. 그거는 서양화든 가리지 말고. 한국화든 아무 구분 없어요. 그게 추상화든 풍경화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여기서 라크마가 있으니까 라크마 멤버십에서 1년에 한 90불 100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두 분이 항상 에브리데이 가도 되거든요. 그거는. 거기서 그림을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작품 자세히. 하나당 내가 관심 있는 뭐 모든 작품 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작품들을 하나 볼 때마다 한 2, 3분 적어도 한 2, 3분은 소비해서 제가 얘기했던 대각선으로 보고 그렇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보면서 계속 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서는 이 그림이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 당연히 안 되지만 내 눈은 그 그림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내 눈은 계속 보면서 머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눈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일단은 봐라. 내 눈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죠. 내 눈이 그런 그림만 계속 봤다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좀 허접한 데 가서 보니까 그림이 있어. 딱 보면 저기 그림이 왜 저렇지? 아니면 뭐 어떤 페어가 있어요. 뭐 여기 저 로컬 페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버리힐스에서 뭐 로컬 페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미술 이름 없는 작가분들이 그림을 쫙 걸어놓잖아요. 거기를 딱 보면요, 구별이 확 돼요. 아 그래요? 저거 그림이 좀 이상하다. 모르지만 왜 6개월 동안 자기는 그 라크마든 뭐 널튼 사이먼이든 게티 미즈는 좋은 그림만 봤거든. 내 눈이 거짓말을 못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급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거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6개월 정도를 지난 다음에 제가 옛날에 세미나 할 때도 세미나 하고 나서 또 방송하고 세미나 같이 했을 때도 그렇게 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크마 멤버십에 와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멤버십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90불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 6개월 걸린다는 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일단은 시간과 그림을 그림을 정말 좋아해야 그 사람은 그림을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해야 그 사람은 그림으로 돈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면 우선 전제 조건으로 라크마나 이런 데 가서 멤버십에서 그림을 눈으로 계속 그런 그림 보고 그런 안목을 키우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오래 봐라. 한 작품을 오래 그러면 어느 장르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게 생기면은 그때 와라. 제가 하면 그때부터 제가 미술에 대한 걸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태껏 아무도 없어요. 몇 명이 왔다가 다 드랍했어요. 그 드랍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드랍하시나요, 보통? 끈기가 없는 거죠. 6개월이나 1년 가서 그 할 수 있는 시간적 저도 없죠. 그래서 저는 세러데이 선데이에 갔어요. 저 20년 가서 지금도 심심하면 해주마다 전 심심하면 지금도 라크마, 게티 뮤지엄, 놀튼 사이먼 저 지금 거짓말이라 놀튼 사이먼이나 게티 뮤지엄 거기는 어디 어느 그림이 있다는데 대략 저는 거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게 놀튼 사이먼에 이렇게 갔다 온 거 페이스북에 올리면 야 너 내 허락 없이 내 뒷마당 왜 갔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림 보는 안목은 그냥 일반 갤러리나 일반 이런 뭐 로컬 아트 페어 가서는 절대로 그림 보는 안목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욕은 먹겠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한인타운의 제 갤러리는 제가 계속 거기 가지를 않아요.
가면 최소 라크마나 아니면 게티 아니 뮤지엄. 그러니까 뭐냐면 한인타운에 갤러리가 몇 군데가 있지만 네. 제가 가면은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갈 때는 저는 솔직히 뭐 한인타운 갤러리의 수준이 그 작가들의 수준이 많이 업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사람 그런 분들 작품이 네. 정말 메인 옥션에 나와서 메인 갤러리에서 뭐 적어도 뭐 블루맨포나 네. 하우즈 앤 위스 같은데 딱 전시되기를 저는 정말 오페라 갤러리 이런 데 걸리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근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뭐 영원한 얘기, 꿈 같은 얘기죠. 네. 이 정도의 작품 실력 가지고는 뭐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뭐 유명한 갤러리 몇 군데 좀 가보고 네. 뭐 이러거든요. 근데 네. 그림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그림을 제가 저번에도 제가 10만 점 이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10만 점 이상을 봤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를 봐야 또 공부를 또 20년 동안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네. 해야 저 그림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그림 저 그림 보면 저거 돈 되겠네. 안목이 생긴다라는 저거 거죠. 돈 되겠네. 저 솔직히 이렇게 네. 작품 보면 저거 돈 되겠네 싶으면 돈 돼요. 네. 그건 뭐 틀림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끈기를 가지고 네. 그림을 되돌리면 많이 보고 그리고 그렇죠. 또 일단 무조건 어떤 그림을 봐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좋은 그림을 좀 보는 걸로 안목을 좀 높이고 그림 한 예. 작품당 조금 시간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잠깐 우리가 광고 듣고 네, 노래 한 곡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곡 제가 미리 받아놨거든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좋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죠. 네, 이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광고 딱 3개만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우리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광고 듣고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우리 사장님의 애장곡 듣고 왔습니다. 역시 이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셔서 그런지 이 노래에 관한 또 음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명곡이잖아요 이거. 노래 정말 좋죠. 저 술 먹으면 네. 꼭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죠. 술 드시면 부르세요? 예. 어떻게 부르세요? 저 걔도 네. 한 소절만 불러봐주세요. 싫어요. 노래도 잘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노래는 저는 소절만. 기본으로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노래를 불러요. 어떤 요건이 필요하신가요? 적어도 한 청중이 한 50명은 있어야만 불러요. 제가 50명 몫이 안 되나요? 근데 넌 저 숫자로 세요. 그래요? 네, 숫자가 필요한 미모하고 거군요. 관계 없어. 이제 숫자로 세야 돼. 조만간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좋은 노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맨 처음 우리 사장님이 이제 옥션을 시작하셨던 어떤 작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시작하셨던? 맨 처음에 제가 구입한 거였나요? 작품은 네네. 운보 선생님의 바보 산소였어요. 운보 선생님의 바보 산소화. 산수화요. 그럼 바보 산소화. 산수화. 네. 김기창 선생. 김기창 네. 그분이 이제 귀가 이제 좀 안 좋으시죠. 네네 네. 맞아요. 아시죠 누군지.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시대가 어느 시대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창 선생은 네. 젊었을 때 그림과 네. 그다음에 청록산수화를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년에는 이제 바보산수화를 그리셨죠. 그래서 네. 바보산수화는 무지하게 해학적이에요. 네. 그림을 보면 해학적인데 그래서는 그럼 아무래도 조선시대 아니죠. 거예요? 1970년 80년대 그림들이죠. 운보 선생은 이제 네네. 물론 저 일제 시대 때 어렸을 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죠. 네네. 했지만 이분 작품은 저는 그 바보산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바보산수는 이분이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막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네. 붓에 이제 필력이 좀 약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필력이 약해진 대신에 그 필력이 무지하게 부드럽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운보 선생님의 그 바보산수와 화풍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운보 선생님 중에서는. 근데 네. 우연하게 그걸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보다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네. 찾아봤어요. 운보 김기창의 김기창. 바보 산수라고 예. 일컬어지는 네. 그림인데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필체가 굉장히 굵고 예. 그런데 또 색은 또 굉장히 곱고 해학적이죠 좀. 예, 근데 해학적이면서 또 색감은 화려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빛을 잘 이용했고 또 이분은 또 신체적인 네네. 어떤 그런 악조건을 견디시고 네. 그런 작가가 되신 분이니까 네. 항상 그런 분 안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어떤 헌신적인 그 보살핌으로 이분도 이렇게 컸죠. 근데 네. 저는 이분 작품을 처음으로 수집을 했고 처음 네네. 수집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림이 좋네요. 좀 좋죠. 예, 쏙 정말, 빠져드는데요. 예. 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운보 김기창 바보 산수화 이렇게 예. 쳐보시면 그림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림 너무 좋은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네. 그림을 사고 싶다. 네. 요즘 어떤 그림이 좋겠는가. 요즘 한국화가 아주 가격이 좋습니다. 한국
한국화가요? 예, 한국에서 한국 예,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볼 때는 그 비극이 한국 미술사의 비극이에요. 네. 어제도 제가 그 어떤 한국에 유명한 그 박물관 관장하고 이제 전화를 한 50분 정도 했는데 네. 좀 비관적인 얘기를 좀 했죠. 미술사 한국 미술사의 비극이라고 얘기했는데 한국화가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겸재 정성 그림이 네. 어느 서양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젊은 서양화 작가보다 가격이 싸니까 이건 비극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저는 한편으로는 그 88 서울 올림픽이 한국을 많이 발전시켰지만 네. 88 올림픽 기점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한국화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제 이제 박물관장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의 역사를 미술사를 다 재정립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술 시장은 영원히 나락에 빠질 거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 얘기면 그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저기다 한 50분 동안 얘기하다니면서 네. 저는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네. 우리 연세대학교 미대도 없고 근데 저는 20년 동안 이제 독학으로 전 미술 공부를 했는데 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미국 미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 한국에서 했으면 저도 못 봤을 거예요. 한국의 나라에 갇혀져 오히려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았기, 한국 미술에 그렇죠. 더 관심이 깊어지신 그렇죠. 거군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창피한 얘기지만 한국 근대 미술사를 얘기할 때는 친일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평론가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지금도 한국 미술사를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슬퍼요. 그래서 왜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왜 우리 무덤을 파는가? 예, 그래서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 뭐 페이스북에서 제가 하다 뭐 항모라는 그 제야 미술사가 이제 무슨 유명한 잡지에다 기고하는 글에 뭐 정말 자료도 없는 얘기를 막 써가지고 저 이쾌대 작가를 폄하를 하길래. 네. 제가 속상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후배니까 제가 토론하자. 네. 토론하자 했죠. 데이터 갖고 토론하자. 우리 데이터 갖고 토론. 너의 주장만 얘기하지 말고 네. 데이터로 얘기하자. 이건 데이터로 얘기하자. 객관적인 광고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네가 추상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면 네 머릿속에 생각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저를 빼버렸더라고 친구를. 아니 왜요? 자신이 없는 거죠. 뽀록 날까 봐. 에이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정말 그래요. 때문에요? 예.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네. 근데 슬픈 얘기예요. 근데 한국 미술 그쪽에서의 어떤 그건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분하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뭐 취임사를 한 거를 보니까 그분도 한국 근대 미술사의 역사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저하고 얘기한 것 중에 일치한 부분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대가 큽니다. 이러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지금 저 미술관장 한국 국립미술현대미술관장 된 그분과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가 됐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의식이 있으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반성하게 되네요. 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어제 하면서 단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단색화라고 얘기를 하냐? 굳이 왜 단색화라고 모노크롬으로 얘기해라. 모노크롬. 저도 단색화라고 얘기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요. 저는 단색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네네. 우리끼리 단색화라고 하지만 시중은 단색화라는 이 모노크롬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단색화 아니냐. 그렇죠. 네. 모노크롬 그걸 그저 네. DAN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마라. 있겠는가. 그러면 그게 정말 전 세계 미술사가들이 네.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럼 일본 애들이 모노화의 주류를 이루는 일본의 평론가 애들이 과연 단색화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기네 아리로 생각할 텐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미술사가 중에 어떤 영향력이 창피한 얘기지만 네. 일본의 미술사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세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그럼 안 되죠, 근데. 그리고 뭐냐면 팩트예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색화는 제가 볼 때 한국의 고유한 추상 표현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고 대신에 뭐 우리가 잘하는 걸 아니요. 되죠. 그죠. 우리가 추상 표현 잘하는 작가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뭐 드쿠닝이나 네. 로스코만 유명하냐 이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추상 표현 작품 그리면서 유명한 작가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아까 그 소개해 주셨던 그 운보 김기창 선생님도 추상화도 아니죠. 그리신 분이세요? 아니 추상화도 아니에요? 얼핏 그린 것도 있죠. 동양화 네. 저 한국화인데 약간 추상적인 그림이 구상이 있고. 아닌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 것도 간혹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이분이 그린 것은 이제 풍경화나 미화, 그렇죠. 해학적인 그런 미나 위주로. 그렇죠. 예. 바보산수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빗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네.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오늘 그 우리 운보 김기찬 선생님의 그림을 지금 비록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지만 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내내 눈을 못 뜰 정도로 계속 보게 됐는데 푹 빠졌어요 지금. 아마 이분은 네. 우리 한국의 근대 현대 미술사가 재정립이 된다면 이분도 당연히 재정립이 돼야죠. 그래서 어제 제가 네. 그분하고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그 박물관장하고 네. K 박물관장하고 얘기하면서 네. 어떤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역사성 있는 그림을 구입을 하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운보 선생님의 그림에도 이제 역사성이 당연하죠. 그분은 갖고 있는 있는 역사성은 뭐냐면 물론 젊었을 때 일본 사람들을 밑에서 배워서 일본의 채색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지만 네네. 해방이 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운포인데 운보 이제 한자 획을 바꿔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독창적인 색으로 나갔죠. 네. 나가면서 물론 그 사람이 일제 시대 때 녹색을 가장 좋아하셨다 그러네요. 그 청록산수였었다가 이제 잠깐 우리 예. 그 김기창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그러세요. 예, 지나가 예, 볼까요? 예, 일단 예. 우리 그 김기창 선생님의 어록이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날더러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도인이 되어 이 선의 삼매경의 그림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아마 바보산수화를 논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중시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 그림에 보면 선이 굉장히 굵어요. 선이 아주 굵고 또 색감은 초록색을 그린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색감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까지 갖고 그렇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애들을 모두 이겨내고 이 한국 미술의 거목으로 평가가 돼서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으로까지 선정이 됐던 그렇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913년부터 2001년 동안 이제 네. 생전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현재 고인이 되셨는데 각종 이 상을 휩쓸면서 금관 문화 훈장까지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운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100년의 꿈이라는 이 미술전이 이 서울에서 그 인사동에서 그렇죠. 열린 적이 있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화풍을 시도했던 또 분이라고 또 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운보 선생님의 그림 중에서 이 청록산수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그 운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녹색을 이용해서 이 호방한 분놀림으로 자연의 목가적인 풍경을 담은 그렇죠. 작품이다라고. 이제 청록산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산수로 넘어간 거죠. 예, 바보산수 얘기도 있어요. 네. 바보산수는 풍경을 과장 왜곡 변형해서 신선한 파격을 준 산수화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년에 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라면서 이 그린 작품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산수화가 이제 네. 이제 평가를 더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맨 처음 갖고 계셨던 그림이 바보산수가 예. 이 그림인가요? 이 그림? 그런 야. 풍이죠. 이런 풍이에요? 예. 오, 이따 제가 아름답습니다. 방송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얘기 말씀하셨 그분은 그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 그림은 어떤 그림을 사냐 그러면 쉽게 그냥 역사성 있는 작가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역사성 있는 작가를 찾으면 어떻게 찾냐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요즘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글 들어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네.
작가를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경력이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역사성을 찾는 거. 이 사람이 미술 세계에서 가는 어떤 자기의 그 색깔이 있고 어떤 역사성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았어, 아니면 죽었어. 그러면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걸 이루어놨는가, 아니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력에 어떤 게 그걸 피겨로 하기가 맨 처음에 어렵겠지만 정말 그 자주 연구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쭉 읽어보면 쭉 나와요. 왜냐하면 미술사에 대한 그 개념이 저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지 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뭐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그 큰 맥락은 다 알고 알아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런 그림, 어떤 그림 보면 저건 어떤 어느 시대 시대의 거다, 어떤 작품이다. 어떤 사상이 들어갔다. 누구 작가라고 알 필요는 없어요. 저 그림이면 어느 풍이겠다, 어느 풍이겠다는 거만 알 정도면은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게티 뮤지엄 갔는데 저게 무슨 풍이다, 시대다. 그렇죠. 뭐 이런 그 정도 것들? 알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그림에 대한 깊이 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안목 갖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역사성을 공부하면은 뭐 시행착오가 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림을 저거 할 때 살 때는 저는 판화를 항상 제가 추천을 해요. 판화요. 예, 프린트.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밀레의 작품 제가 좋아한다고 했더니 밀레의 이색죽기 그 판화를 갖고 계신다고. 그거 이제 살려고 그러죠. 이제 추진 중이죠. 네네네. 추진 중인데 쉽게 내놓지는 않아요. 쉽게 내놓지는 않는데 추진 중. 뭐 제가 꿈을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루겠죠. 뭐. 네. 근데 왜 판화를 먼저 권하시는 거예요? 우선 판화는 우선 유화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판화라는 것이 그 작가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림을 그린 후에 그 그림을 본따서 판화를 제작하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애프터 프린트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리토그래피 있고 뭐 스크린 프린트가 있고 애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근데 스크린 프린트 같은 기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 색감이 주는 컬러가 주는 색감은 솔직히 유화로 그린 것보다 더 좋아요. 그렇겠죠.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판화를 맨 처음에 권해요. 그렇다고 뭐 이거 돈 되는 그림 얘기하는데 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판화 돈 되죠. 당연히 돈 판화도 되죠. 돈이 돼요? 엄청 되죠. 판화가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판화가 제일 비싸요. 얼마 정도 하겠어요? 판화 정도는 뭐 여러 장 찍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림이 소장 가치가 있는 건 희귀성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화는 찍어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한 원래 그 오리지널 작품의 가격보다는 한 10배, 20배 이상 낮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로우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로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방송 듣는 분들은 이제 그림 가격에 대한 그게 좀 얕으실 테니까 그걸 잘 알겠지만 판화 중에서 비싼 그림이 스크림 뭉크요. 그 뭉크의 판화, 절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옥션에서 한 150만 불, 200만 불 정도 팔릴 거예요. 150만 불이요? 넘을 거예요. 판화가요? 네.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판화가요? 150만 불이요? 넘을 겁니다. 한 200만 불 넘을 거예요. 판화도 가치가 있네요. 가치가 있네가 아니라 뭐 엄청나죠. 그래요. 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앤디 월 작품이 한 15년 전만 해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린 게 뭐 그때 한 4만 불, 5만 불 했을 거예요. 4만 불, 5만 불.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만 불 해요. 판화가 그냥 판화가 아니네요. 그냥 판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판화의 가치도 오리지널 작품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거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근데 그 판화가들은 150만 불이요. 넘죠. 200만 불 넘죠.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집값보다 비싸네요. 귀하니까. 아니 어떻게 집값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벽에다 자기 벽에 한 네. 편에 걸어놨다 또 옮겨서 다른 한 벽에다 딱 걸어놔는데 집이 그 저택이 옮긴 자택을 옮기는 가격에 이게 그림 하나 몇백만 불이니까. 아이고 그걸 집에다 걸어놓을 수도 없겠어요. 이 벽에서 저 벽으로 집값보다 옮겨요. 비싼 작품을 어떻게 집에다 걸어놔요? 네, 근데 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요. 그림은 한국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은 뭐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노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걸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미국 세계 사람 중에서 0.005%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인구수가 뭐 한 10만 명은 넘겠죠. 훨씬 넘겠죠. 그러면 그 10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요즘에는 네. 제 또래의 한국의 한 그 중산층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 미술 재테크라고 또 약간 이제 트렌드식으로 그런 것도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또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냐면 네. 동호회들을 하자 그러는데 네. 그 요즘은 이제 좀 돈 좀 있으신 분 자제분들 그 혼숙감으로 그림이 왔다 갔다 한대요. 아, 그 이제 좀 있는 집.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한테 그거에 대한 자문을 얘기. 저는 그건 안 해주죠. 너. 네. 그거는 제가 20년 배운 노하우를 그런 데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네. 미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어떻게 그거는 금액적으로 그거는 좀 제가 거래에 가까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런 건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해요. 멋지신데요. 절대로 안 해요. 네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저한테 와서 그림에 대한 거 할 때 저는 그 사람은 인성을 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 분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나요? 몇 마디 서로 이렇게 슥슥슥슥 얘기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저한테 왔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질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제가 일종의 감을 잡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럼 죄송하다고. 네. 기분 안 좋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정말요? 네. 전 정말 모르는데 그냥 좋아만 하는데. 아니요, 좋아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교육 수준이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미술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미술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뭐 근대 미술. 그래요? 그러면은 네. 좋은 미술 선생님을 만나신 거네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저는 미술 수업을 선택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은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네. 좋아만 했지 뭐 아는 거는 사실 아니요, 여기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하죠. 그래서 어떤 하더라고요. 분은요 미술사 얘기하잖아요. 네. 무지하게 쉽게 생각해요 미술사를요. 어떻게 그걸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요? 미술이니까. 그냥 단순한 생각 우리가 미술한 생각. 미술사는요 전 세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게 막내된 컴플렉스 미술사, 그렇죠. 히스토리가 미술사예요. 역사도 담겨 있고, 다 사상도 담겨 있고, 모든 게 문화도 담겨 있는 게 담겨 미술사예요. 있고, 그래서 시대도 담겨 있고. 미술사 공부하는 게 저는 미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존경하죠. 장난 아니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죠. 예, 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일반인들은 미술사 그러면 뭐 미술이니까. 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사람보다 미술사 공부하는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공부의 그 분량이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거 다 메모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어디서 그거 엄청 힘들어요. 뭐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학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 미술은 정말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누가 정말 아주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는 시각에서 이게 작품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정답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명화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서까지 명화로 인정받은 작품들이지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이름 없는 작가들의 작품일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작품을 완전 졸작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가 있었냐? 1970년도인가 60년대 스웨덴일 거예요. 어떤 평론가가 네. 그때 추상 표현이 한참 뜰 때니까 네. 자기가 기르는 침팬지를 교육을 시킨 거,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붓으로 막 그리게끔. 침팬지가 직접 그림을 네. 그리게끔. 네네. 그래서 침팬지가 이제 잘 그려요. 잘 그려서 똑똑하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느 그 갤러리 전시할 때 작가 이름을 가짜로 써가지고 딱 붙였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값어치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추상 표현 이제 대가가 나타났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침팬지야. 이게 침팬지예요. 그러니까는 당하겠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대 미술 그 평론가들을 비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그게 침팬치보다도 못한가? 그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 그게 이제 옛날에 백년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서 미술은 굴하다고 얘기하신 말씀이 틀린 얘기. 제가 2년 전인가 그 YG CEO 사람들이 네. 그 추상 미술에 대해서 현대 미술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JJ 그랜드 호텔에서 2시간 특강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특강을 해줄 때 전 무슨 들어가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미술은 굴하다라고 얘기를 현대 미술은 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미술은 굴하다. 굴하다. 일단은 요거 정말 궁금한데 아유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굴하다. 그 요거 미닝은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해주세요. 굴하다 얘기하는 건 개념 미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오늘은 우리 한국 미술에 네.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 좀 그 서양화보다 뭐 가치가 뭐 누가 더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니까 네. 한국 미술에 좀 더 관심을 갖자가 오늘 주요 주제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반전이 나왔어요 지금. 현대 미술은 굴하다라고 백남준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권선 씨가 생각했던 네네. 프로그램 넘버 적어놓은 거 아무것도 못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3개 했어요. 3개. 하긴 하셨어요? 하긴 했어요. 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아마 저는 더 값어치가 이거 있다고 청취자 생각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대본 보고 얘기하는 줄 아실지. 저희 대본 갖고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 하루 대본 갖고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저는 대본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대본도 없으세요, 심지어. 다음 주 정말 기대되시죠, 여러분? 현대 미술은 굴하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백남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 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다음 주에 잊지 마시고 네, 목요일 오후 2시 저희 위코리아 방송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꼭 기다려 주시기 구라 바라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이 아까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 애장가라고 하셔서 제가 틀어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가로 제가 이문세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붉은 노을 띄워드리면서 네. 어떻게 만족하세요? 좋죠. 네. 붉은 노래는 불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불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문세 붉은 노을입니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태는데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못난 붉게 타는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